우리가 처음으로 오늘 배울 건 뭐냐면, 자, 거듭 제곱근입니다. 거듭 제곱근. 자, 거듭 제곱근이라는 걸 할 건데,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뭐까지는 배우냐면요, 제곱근이라는 것까지는 배웠어요. 맞아? 네. 준영이도 배웠지, 제곱근.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 x제곱이 4가 될 때, x가 찾았죠,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배웠죠. 자, 그 다음에, 자, 3이라고 하자. 플러스 마이너스. 맞아요? 자, 그리고 x제곱이 0일 때는 중근 0이 생긴다 라고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x제곱이 만약에 마이너스 3일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와서 허근이라고 배웠죠. 맞습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썼던 세 가지의 방정식은 다 x의 제곱을 가는 거였잖아요. 그치? 맞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야. 내가 어떠한 x의 n제곱이 어떠한 수 a가 됐을 때 이 녀석의 x값을 찾는 과정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거듭 제곱근이라는 거, 거듭해서 반복해서 제곱한다는 거잖아. 그치? 해서 거듭하겠다는 거야. 그럼 그 거듭하는 방법이 당연히 뭐가 되겠어? 일단 자연수만큼이겠죠. 맞습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중학교 때 가지고 있던 지수법칙을 기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거듭 제곱의 거듭은 자연수야. 알겠죠? 자, 그러면 n이라는 건 자연수기 때문에 크게 분류를 하게 되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첫 번째 짝수, 두 번째 홀수. 맞아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n이라고 하는 건 두 개를 쪼갤 거야. 자, 짝수가 되거나 그 다음에 또는 홀수가 되거나. 뒤에 계신 분들 글씨 보여요? 괜찮아요? 자, 그리고 n이라는 조건에 따라서 x값이 당연히 준영아 바뀌겠죠. 맞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a값은 x의 거듭 제곱해서 나온 그 결과잖아. 그치? 근데 지금 여기 세 가지로 딱 분류해놨죠. 첫 번째 뭐일 때? 양수일 때. 두 번째 0일 때. 세 번째 음수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봐봐. n이 가져갈 수 있는 순서상은 두 개고요. 경우의 수는. a는 경우의 수가 총 세 가지니까 우리가 이거를 표로 만들게 되면 총 몇 가지 경우가 있겠어? 6가지 경우의 조건이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 x n제곱에 대한 a 값을 우리가 해를 구하려고 할 때는 총 6가지 케이스가 존재한다는 거. 괜찮아요? 자, 이거를 표로 만들면요. 첫 번째 n이 당연히 무슨 수일 때? n이 첫 번째 짝수일 때. 두 번째 n이 무슨 수일 때? 자, 홀수일 때 존재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는 그 a라는 결과값이 양수일 때, 그리고 0일 때, 그리고 음수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갤 거야. 이해되니?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당장 우리가 n이 짝수일 때 만약에 양수면 얘는 뭐가 돼? 라고 하면 잘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연습을 조금 해보려고 할 거야. 준영이 괜찮아? 그래서 자, 이 멘트를 잘 봐봐. 자,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야. 준영아, 4의 제곱근은 몇이야? 뿔만이고요. 그럼 준영아, 제곱근 하는 몇이야? 오, 제곱근 4라고 하는 건 루트 4를 그냥 우리가 기호를 읽은 거죠. 그쵸? 맞아요? 얘들아, 제곱근이라는 게 뭐야? 루트를 한글로 해석한 거야. 이해됐니? 얘는 루트 4가 되니까 그냥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고요. 자, 이거 옛날에 내가 설명했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자, 뭐뭐의 제곱근이라는 걸 해석할 때는 거꾸로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보통 근이라고 하는 건 x라고 하잖아. 그치? 그거를 제곱했더니 그 새끼가 뭐가 됐다는 뜻이야? 4가 됐다는 뜻이야. 어떻게? 근을 기준으로 반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해됐니? 근데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건 무슨 제곱근이라고? 거듭 제곱근이라고. 거듭 제곱을 더 많이 할 거라고. 이해됐니?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뭐라 할 거냐면요. 이렇게 볼 거야. 자, 3의 세제곱근. 4제곱근부터 할게요. 4제곱근. 그럼 이거 해석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x를 4번 곱했더니 얘가 뭐가 됐다는 거야? 3이 되었다라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x값을 구할 때 좀 더 힘들면 좀 더 쉽게 갈게. 16이라고 해볼게. 자, 그럼 얘는 x 4제곱이 뭐가 됐다는 거야? 16이 됐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x값 찾게 되면 준영아 뭐 있어? 맞아요. 2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 마이너스 2가 있죠. 근데 얘 얘들아 몇 차방 정식이야? 4차방 정식이죠. 원래 해 몇 개 있어야 돼? 4개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찾은 건 무슨 근이죠? 실근인 거 2개 찾았잖아. 그치? 그럼 2개가 더 있어야 돼. 그럼 나머지 2개는 뭐라는 거야? 허근이라는 거죠. 괜찮아? 자, 그럼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이번에는 0에 4제곱근 해볼게요. 자, 식으로 만들어봐. 자, 그럼 근이라는 거를 4번 곱했더니 이 새끼가 뭐가 됐다는 거야? 0이 됐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준영아, 여기 x가 몇이야?
0이야. 여기서의 0은 뭘까? 중근입니다. 맞니? 얘들아 봐봐.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가 0인 거니까 첫 번째 0, 두 번째 0, 세 번째 0, 네 번째 0인 거잖아. 그치? x라 0이라는 근이 4개 있는 거니까 중근인 거야. 허근이 존재해 안 해? 여기는 허근 존재 안 해. 알겠죠? 자, 그다음 이번에 이렇게 써볼게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16에 4제곱근이라고 한번 해보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얘를 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 x의 4제곱이 뭐가 됐다는 거야? 16이 됐다는 거죠. 죄송해요. 마이너스 16이 됐다는 거죠. 다들 괜찮아? 얘들아, 근데 4번 곱해서 홀수 되는 거 있어? 아, 미안. 4번 곱해서 음수 되는 거 있어? 뭔가 있겠죠? 근데 그게 무슨 근일 뿐이야? 허근일 뿐이겠죠? 그러니까 실근으로서 존재하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자, 그럼 얘는 우리가 실근으로서는 나타낼 수도 없겠지만 나머지 4개의 근이 다 무슨 근이 되는 거야? 허근이 된다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럼 이번에 뭐 할 거냐면 지금 우리가 뭐 한 거냐면 짝수 거듭 제곱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한 거야. 괜찮니? 자, 이번에 홀수 거듭 제곱 해볼게요. 자, 8에 세제곱분. 재성아, 이거 식으로 만들면 x 몇 제곱이야? 세제곱이 뭐가 됐다는 거야? 8이 됐다는 거죠. 맞아? 그럼 재성아, x 몇이야? 그냥 간단하게 2가 되겠죠. 근데 우리 실근 하나 찾았죠. 얘는 몇 차방정식이야? 3차방정식이야. 그럼 나머지 근 2개는 뭐가 돼? 허근 되겠네. 맞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는 0에 요거 생략할게요. 알겠죠?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자, x 세제곱이 0이 되는 거고 4제곱이랑 했던 것처럼 얘는 뭐가 돼? 0이라는 중근 나오겠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을 한번 해볼게요. 혜연아, 그럼 x 세제곱이 뭐가 됐다는 뜻이야?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 됐다는 거고 재성아, x는 몇이야? 마이너스 2가 되고 나머지 2가 허분이 되겠죠. 맞습니까?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도표로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게 목적이고, 죄송하지 않아도 돼요. 들어가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 보자. 얘들아, 얘는 어떤 형태야? 짝수 거듭 제곱했는데 그 결과가 양수일 때잖아. 그치? 그게 누구야? 요 새끼야. 그치?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새끼가 지금 실근이 몇 개가 되는구나? 2개가 되는구나. 이해됐니? 그럼 실근 2개 제외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무슨 근이 돼버려? 허근이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봐. 내가 x에 100제곱을 했다고 해보자. 얘가 1이 됐다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서 만족하는 x는 몇이야? 1하고 마이너스를 당연히 2개겠죠. 그럼 준영아, 나머지 98개는 다 무슨 근이야? 허근이 된다라는 거야. 괜찮아요? 그래서 실근과 허근의 개수를 여러분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알겠니?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만약에 짝수 거듭 제곱했더니 그 새끼가 0이다. 그럼 이 새끼는 실근이 몇 개인 거야? 그냥 1개인 거야. 근데 그 근이 0인 거죠. 괜찮니? 자, 그리고 짝수 거듭 제곱했더니 이 새끼가 음수가 됐다. 자, 실근 있어 없어?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빵개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홀수 거듭 제곱으로 넘어갈게요. 자, 홀수 거듭 제곱했을 때는 값이 뭐가 되든 간에 무조건 실근이 몇 개 존재? 하나는 존재하죠. 맞습니까? 자, 무조건 1개야. 이 새끼도 실근 하나, 이 새끼도 실근 하나, 이 새끼도 실근 하나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뭐를 배운 거냐? 자, 거듭 제곱의 횟수에 따른 그 결과값에 따른 뭐를? 실근의 개수들을 다 판단한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잠깐 저거 1번 볼게.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27의 세제곱근은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맞아? 그 전에 이거 보자. 2번만 잠깐 볼게. 64의 세제곱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세제곱근이라는 건 내가 x를 세제곱했을 때 뭐가 됐다? 64가 됐다는 거야. 그렇지? 그럼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홀수 거듭 제곱근 한 건 요 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실근 몇 개 있다고 했어? 1개 있다고 했죠? 그럼 나머지는 무슨 건데? 허근 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몇 개 돼? 2개라고 돼 있으니까 2번은 틀렸다는 거야. 이해됐어? 이 문제를 뭐 다 풀 건 아니지만 괜찮니? 자, 그러면 우리가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실근의 개수들을 다 판단했다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 x값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 볼 거야. 방금 제가 했던 건 어떤 거야? 거듭 제곱했을 때 정확하게 자연수가 나오거나 음수가 나오도록 좀 이쁘게 만들었잖아. 그치? 맞아? 그럼 물어볼게.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거야. 자, 준영아, x제곱은 7이라고 해볼게. 우리가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루트를 썼죠. 그쵸?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x라고 하는 건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라고 했잖아. 그치?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걸 해보겠다는 거야. 자, 내가 만약에 x를 4제곱했더니 이 새끼가 7이 됐을 때 우리가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거야.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얘가 지금 짝수에다가 그 결과가 양수잖아. 그치? 그럼 이 새끼는 실근이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돼. 그치? 근데 우리가 솔직히 4번 곱해서 7 되는 숫자가 있어 없어? 우리가 상식적으로 못 찾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또 뭐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루트라는 거를 또 빌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것만 생각하자. 자, 제곱근이라는 건 제곱해서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4제곱해서 되는 근을 표현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자 여기서의 x 값은 4번 곱해서 7이 된다는 의미로 루트 위에다가 이렇게 작게 4를 써주고 여기 밑에다가 7을 써줄 거야. 이랬니? 그럼 얘가 무슨 뜻이다? 4번 곱해서 7이 되는 숫자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짝수 거듭 제곱할 때 양수면은 실근이 2개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이 값은 당연히 2개 플러스랑 마이너스 2개 존재하겠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읽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7이라고 할 거야. 4루트 7이라고 안 해? 4루트 7을 루트 7 앞에 4를 곱한 거라서 의미가 중복돼. 알겠니? 무조건 제곱 제외하고 그 이상의 제곱근은 무조건 한글로 얘기할 거야. 이랬니? 세제곱근, 4제곱근, 5제곱근, 6제곱근, 7제곱근 이랬니? 유일하게 요 새끼만 그냥 뭐라고 부를 거야? 루트라고 부를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썼던 루트라는 건 사실은 뭐냐면 여기 앞에 뭐가 생략돼 있던 거야? 2가 생략돼 있던 거야. 이해되니? 왜? 우리는 중학교 3학년 때는 어차피 제곱에 대한 근만 찾을 거니까 굳이 얘를 표현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넘어가면서부터 제곱이 아니라 세제곱, 4제곱, 5제곱에 대한 근도 표시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때부터는 루트 앞에다가 숫자를 작게 써줄 거라는 거야. 괜찮아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자, x의 세제곱은 이번에 7이라고 해보자. 7. 자,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그럼 얘도 우리가 배운 대로 이제 하면은 자, 세제곱근 7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너네가 생각해야 되는 게 어차피 세제곱해서 양수가 됐다는 건 이 x값도 양수가 되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야. 너네가 지금 여기 짝수 거듭 제곱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했다고 해서 홀수 제곱근도 플러스 마이너스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괜찮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7 이렇게 된다고 해보자. 이되니? 그럼 너네가 이걸 실수해. 이렇게 쓰려고 해. 이렇게 쓰지 마세요. 알겠죠? 그냥 배운 대로 해. 그냥 x를 우리가 어떻게 쓰면 돼? 자,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7이 되는 숫자라고 해서 세제곱근 마이너스 7 이렇게 쓸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너네가 두 번째로 또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세제곱했을 때 양수가 되는 거랑 그 다음에 세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케이스 모든 해를 다 찾아봤잖아. 그치? 맞아? 봐봐 얘들아, 짝수 거듭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루트 앞에서 부호를 결정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만약에 짝수 거듭 제곱근인데 루트 안에 빼기가 있다? 그 새끼는 허수예요. 이해됐니? 그런데 홀수 거듭 제곱근이라는 새끼는 그냥 루트 안에서 부호를 결정해요. 자, 세제곱근이라고 했을 때 준영아 여기 마이너스 7 들어갔죠. 그치? 이 새끼는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는 거고요. 이 새끼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양수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요 녀석들을 이제 실근의 형태로 나타내면은 봐봐. 첫 번째, 자, xn제곱이 그냥 a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케이스가 뭐야? 얘가 짝수이면서 얘가 양수일 때잖아. 그치? 맞니? 얘가 짝수고 양수야? 짝수고 양수니까 실근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 그치? 그럼 그 실근을 나타내는 방법은 x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에 뭐라고 정의하겠다? a라고 정의하겠다. 죄송해요. 괜찮아? 그럼 여기 들어갈 실근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구나. 책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만약에 x를 짝수 제곱했더니 0이 됐다. 그럼 그 새끼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0이 될 거고요. 음수가 되실 때는 허근이니까 쓸 필요가 없겠죠. 우리 실근만 찾을 거니까. 괜찮니?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홀수 제곱근이다 라고 했을 때는 얘가 양수가 되던 음수가 되던 루트 안으로 넣어버릴 거잖아. 그치? 맞니? 그렇기 때문에 홀수 거듭 제곱근일 때는 양수일 때도 그냥 n제곱근 뭐라고? a라고 정의할 거고요. 그 다음 0일 땐 당연히 0일 거고 음수일 때도 그냥 n제곱근 a라고 쓸 거야. 단지 여기 루트 안에 들어간 게 이 새끼는 양수고 이 새끼는 음수겠죠. 괜찮니? 하나만 더 예시 들게요. 자, x의 11제곱 내가 얘를 마이너스 11이라고 할 거야. 괜찮니? 자, 그럼 이 녀석의 x값은 마이너스 11제곱분 11 이렇게 써버리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홀수 거듭제곱분 할 때는 루트 안에서 부호를 결정할 거니까 넣어버리시면 돼요. 알겠니? 얘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11번 곱했을 때 마이너스 11이 되는 수가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해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이게 뭐가 된다? 실근의 개수가 된다. 여기까지 괜찮니? 이거 0이라고 해서 실근이 없다는 뜻 아니죠? 0이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괜찮니?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듭 제곱근의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괜찮니? 자, 그럼 요거 다시 볼게. 1번 봐봐. 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 27의 세제곱근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얘 봐봐. 얘들아, 그냥 보려고 하지 말고 방정식 만드세요. 알겠지?
이게 무슨 뜻이야? 내가 근을 세제곱했더니 그게 뭐가 되었다? 27이 되었다 이거잖아, 그치? 맞아? 그럼 우리 이제 뭐 배웠어? 실근을 찾는 방법 배웠잖아, 그치? 맞아? 그럼 우리 뭐 찾아야 돼? 세제곱해서 27 되는 거 찾아야 되잖아, 재성아, 그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아, x라는 거는 세제곱근 27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요? 얘밖에 없죠, 그쵸?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 봐봐, 27의 세제곱근이라고 했잖아. 얘들아, 그냥 방정식에서 근을 찾으라고 할 때는 우리가 허수를 배웠기 때문에 총 개수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세제곱근에 얘들아, 근은 몇 개야? 근은 원래 3개야? 근은 3개인데 이 새끼는 지금 실근만 쓴 거잖아. 그럼 맞아, 틀려? 틀린 거지. 그럼 얘를 맞게 하려면 세제곱근의 실근은 예뿐이다라고 해야겠죠. 괜찮아요? 우리가 허수 얘들아, 너네 공통 수학 1 배울 때 봐봐. 뭐 배웠어? 복소수 배우고 그 다음 방정식 배웠잖아. 그때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을 확장했죠. 그치? 원래 두 실근, 중근 없다라고 했는데 그때 서로 다른 두 허근까지 배웠잖아요. 그치? 이제는 근을 물어보면 무조건 허근까지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럼 두 번째 넘어갈게요. 2번 보자. 자, 내 세제곱근 64라고 하는 건 실수가 2개다. 실수 몇 개야? 하나죠. 홀수 거듭제곱근은 무조건 실근 하나야. 알겠죠? 그럼 이영아, 근은 몇 개야? 근은 3개야. 뭘 포함해서? 허근 포함해서. 알겠니? 자, 그럼 3번 볼게요. 6의 4제곱근이라고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 자, x 6제곱이 뭐가? 4제곱근이죠. 4제곱이 6이 됐다. 그럼 잘 봐봐. 이 녀석의 근은 몇 개 있어? 실수인 거 2개 존재하겠죠. 맞습니까? 그럼 실수인 근 나타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아,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6 이렇게 해야겠죠. 맞습니까? 준영이 됐니? 자, 그러면 3번에서 말하고 있는 요 새끼 다 될 수 있어 없어? 답이 될 수 있겠죠. 자, 나머지도 볼게요. 자, 나머지 볼게. 자, n이 무슨 수라고 돼 있어? 홀수라고 돼 있어. 자, n이 홀수일 때 마이너스 5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라고 돼 있죠. 잘 봐. 자, x의 n제곱 했더니 그게 마이너스 5가 되었는데 문제에서 n이 무슨 수라고 돼 있어? 홀수라고 돼 있잖아. 준영아, 맞니? 홀수 거듭제곱근은 반드시 근이 몇 개? 실근이 1개 존재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4번 맞아, 틀려? 틀렸죠. 얘들아, 실근이 없는 거는 유일하게 짝수 거듭제곱근이 음수될 때야. 알겠죠? 자, 그 다음 5번 볼게요. 이번에도 뭐라고? 이번엔 짝수래. 이렇게 돼 있어. 얘가 짝수래. 자, 짝수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1개이다. 얘 어때? 무조건 다 허수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번도 틀렸죠. 자, 그 답은 결과적으로 몇 번이다? 3번이다. 체크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판단해서 접근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돼? 거듭제곱근이라는 새로운 수를 배웠잖아요. 그치? 맞아? 그럼 그거 성질을 배워야겠죠. 많이? 자, 그래가지고 성질에 대한 내용을 진행할 건데 여러분 책 보시면은 6쪽 밑에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듭제곱근이라는 녀석의 성질을 써서 문제를 풀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당연히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두 번째 그 거듭제곱근의 이제 성질을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루트의 성질하고 꽤나 비슷합니다. 자, 그럼 내가 진용이한테 물어볼게. 진용아, 우리 루트 3 곱하기 루트 2가 뭐였어? 루트 6이었잖아요. 그치?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얘가 둘 다 제곱근이었기 때문에 그래. 여기 뭐가 생략돼 있다고 했죠? 2가 생략돼 있다고 했죠? 똑같은 루트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이래니? 그럼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내가 여기 만약에 n제곱근이 있다고 하고 이 밑에 자, a라고 하고 곱하기 n제곱근 b라고 해보자. 어때 얘들아? 제곱근의 형태가 똑같잖아. 그치? 그럼 안에 들어간 숫자까지 뭐가 가능하다? 곱셈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럼 이 결과가 뭐가 되겠어? 당연히 n제곱근의 a, b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여기까지겠니? 자, 그럼 얘들아, 곱하기가 된다는 건 당연히 뭐도 돼요? 나누기도 된다는 거니까 그건 생략할게요. 자, 여러분 책 기준으로 지금 몇 번이냐면 1번하고 2번 바로 했어요. 알겠니? 자, 그리고 여러분 책은 3번이지만 전 2번이라고 적을게요. 자, 그러면 중학교 때 배웠던 것도 한번 해보자. 자, 루트 얘들아 4의 제곱이 있어. 4의 제곱.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도 바꿨냐면요. 루트 4의 제곱 이렇게도 썼었죠. 맞습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배웠던 이 거듭제곱의 횟수라고 하는 게 루트 안과 밖을 조금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잖아요. 그치? 많이?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자, 그럼 내가 n제곱근이 이렇게 있고 파란색으로 쓸게요. 자, n제곱근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새끼를 내가 a의 m제곱근이라고 했을 때 자, 누가 여기 들어가 있는 m 거듭제곱을 우리가 바깥으로 시원하게 뺄 수 있다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시원하게 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됩니다.
자, n제곱근 여기다가 a 써주시고요. 그 다음 가로 바깥에다가 m제곱 하셔도 그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를 볼 건데,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냥 바로 접근할게요. 우리, 그래, 또 쓰자. 루트라는 게 있으면, 자, 4가 있어. 그럼 루트 4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의 제곱이라고 했냐면, 2의 제곱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럼 얘를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루트하고 제곱을 수거해서 우리가 2라고 했던 거 기억하죠? 많이? 그럼 이것도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 자, 여기 루트 앞에 뭐가 생략돼 있다고 했어? 2가 생략돼 있다고 했잖아. 그치? 여기서 2를 뭐 한 거야? 공통인수를 약분한 겁니다. 이해되니? 그럼 여기서 이거를 고의 과정으로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해주세요. 자, 내가 여기다가 n하고 p 제곱 근이라고 하고요. 네, a에 여기는 m p 제곱이라고 할게. 이해되니? 자, 그러면 제곱근의 숫자랑 제곱의 숫자랑 공통인수가 존재하잖아. 그치? 그럼 민호가 얘네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제곱 소개했던 것처럼 약분해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니? 자, 얘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자, n 제곱근의 a의 m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야. 지금 여러분 책 기준으로 몇 번까지 있죠? 1에서 5번까지 있잖아. 여기 있는 내용이 지금 중학교 때 배웠던 거에 전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지? 근데 유일하게 순서를 조금 제가 바꿨죠, 그쵸? 순서를 바꿨죠? 자, 마지막 거는 뭐냐면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야. m 제곱근에다가 n 제곱근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얘를 뭐라고 해? 자, 이렇게 정리된다라고 돼 있죠. 맞아요? 자, 우리가 루트가 2개 들어간 꼴은 우리가 고일 때 이중근으로라고 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거는 거듭제곱근의 개념에서는 우리가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가겠다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래서 우리가 거듭제곱에 거듭제곱근 하는 이유 함께 해주면요. 얘네를 곱하시면 돼요, 그냥. 거듭제곱을 2번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뭐가 돼? 아이고. mn 제곱근 이런 식으로까지 정리됩니다. 이해되셨죠? 요거에다가만 별표 2개 정도 해주실래요? 제가 증명은 좀 이따가 할 겁니다. 네. 성질 중에서 유일하게 중등 과정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게 4번이에요. 그렇죠? 우리 중등에서 루트 2 이런 거 푼 적 없잖아. 그렇지? 맞아? 다만 굳이 억지로 하자면 루트 16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제곱근이라는 걸 결국 2번 하잖아. 그치? 맞아요? 그래서 이 새끼가 뭐가 되냐면 루트 4가 되고요. 결국에는 얘가 2가 되잖아. 그치? 맞아요? 그럼 결국은 요 과정에서 요 과정으로 한 번에 넘어가게 되면 몇 제곱, 4번 거듭제곱근을 정리한 거랑 똑같은 개념이 되죠. 그쵸? 그래서 결국은 여기 있는 거듭제곱근을 곱한 게 뭐가 된다? 얘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중등 과정 위주로 설명을 할게 차라리.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거듭제곱근이고, 자, 오늘은 배운 내용을 바로 그냥 한번 문제를 풀이해볼게. 알겠지? 까먹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좀 이어서 볼 건데 몇 번 볼 거냐면은, 잠깐만. 자, 요거 볼까요? 요거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자, 세제곱근 9의 제곱근 중 음수인 것을 A. 저거 돼 있죠? 저거 한번 해볼 건데, 7분 너무 길어. 너무 멀어. 자, 갑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나온 게 뭐야? 요 새끼예요. 자, 그럼 내가 요 새끼에서 말하는 게 뭐야? 우리가 모모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를 항상 어떻게 나타내라고 해? x의 거듭제곱의 형태로 나타내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럼 얘 무슨 뜻이야? 노란색은 자, 내가 x제곱을 했더니 얘가 뭐가 됐다는 거야? 세제곱근 9 이렇게 됐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따라오셨어요? 자, 근데 이 녀석 중에 뭐를 찾으래요? 음수인 것을 찾으라는 게 A잖아요. 그치? 맞아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자, 제가 홀수 거듭제곱근 할 때는 루트 안에서 부호를 결정한다라고 했죠. 그럼 이 새끼는 결과적으로 양수야. 알겠니? 이 양수야. 자, 그러면 이 새끼를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x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되겠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세제곱근의 9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자, 우리가 배웠던 성질 써볼게. 진홍아, 여기 앞에 뭐 생략돼 있어? 2 생략돼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럼 조금 더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6제곱근 9가 되는데 9라는 건 이형아 3의 제곱이죠. 그치? 그럼 얘들아 뭐 할 수 있어? 여기 있는 2하고 6하고 약분 가능하잖아요. 그치? 맞니? 표정이 괜찮아?
자, 그럼 약분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세제곱근 3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되죠. 괜찮아요? 따라왔을까? 자, 여기 살짝 지울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지금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81의 세제곱근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이 녀석도 방정식의 형태를 만들면 x 세제곱이 뭐가 됐다? 81이 됐다라는 거야. 민서 괜찮아?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x값을 나타내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세 번 곱해서 81이 돼야 되니까 세제곱근에 뭐가 되는 거야? 81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은이 괜찮아? 자,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 음수인 것을 a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a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세제곱근 3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실수인 것을 b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b라고 하는 건 세제곱근 뭐가 되는 거야? 81이 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 하래? 자, b에서 a를 빼라고 돼 있죠. 맞습니까? 그럼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자, 세제곱근 2가 있고요. 세제곱근 2를 뺀대. 똑같은 거 빼니까 우리가 0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 앞에 3이 있었다고 해보자. 세제곱근이라는 게 3개 있고 세제곱근이라는 게 하나를 빼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세제곱근 2 이런 식으로 문자의 계산처럼 할 수 있겠죠. 그치? 동류항이라고 생각해서. 괜찮아요? 자, 그러면 둘이 뭐 하래? b에서 a를 빼래. 그럼 얘에서 a를 빼라는 건데 지금 잘 봐. 얘는요 이렇게 정리돼. 자, 같이 보고 있어요? 3의 세제곱 곱하기 3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치? 맞아? 그럼 물어보자. 세제곱근이라는 건 세제곱을 했을 때 루트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겠죠. 제곱근이라는 건 제곱했을 때 루트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겠죠. 그럼 이 새끼는 최종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3하고 세제곱근 3이 될 거고요. 이 녀석에서 이 녀석을 빼게 되면 어떻게 돼? 4 세제곱근 3 이런 식으로 정리되겠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럼 답은 4번이 되겠죠.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번. 우리 아직 합을 어떻게 안 배웠잖아. 그치? 빼줄게. 네, 4번은 빼주세요. 자, 그리고 5번 봅시다. 자, 5번은 제가 풀 거니까 필기 좀 잘 해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단어가 헷갈리기 시작해. 단어가 헷갈린다. 단어가 좀 헷갈린다. 자, 봐봐. 자, 실수 x와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x의 n제곱근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자, 그럼 내가 어떠한 n제곱근이다 라고 하면은 x의 n제곱은 뭐다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치? 근데 봐봐. 이거 내가 시킨 대로 하면요. x의 n제곱은 x가 돼. 띠용 뭔가 이상하잖아. 그치? 맞아요? 맞잖아. 그러니까 여기서의 근이라고 하는 건 제가 임의로 네모라고 할게요. 네모. 자, 그러면 이 멘트를 이제 해석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떠한 네모라는 거를 몇 제곱 했더니 n제곱 했더니 그 새끼가 뭐가 된다? x가 됐다. 뭐 이런 뜻이겠죠. 맞습니까? 이 녀석의 실수인 것의 개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겠다? fnx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건 뭐를 결정하는 거야? 거듭제곱의 횟수를 결정하는 거죠. 그쵸? 거듭제곱의 횟수를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건 뭐를 결정하는 거야? 거듭제곱 했을 때 생기는 값의 위치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처음에 해야 되는 거 뭐야? f25잖아. 그치? 맞아요? f25잖아. 그치? 그럼 이거를 첫 번째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떠한 네모를 두 번 제곱했더니 준영아 그 값이 5가 됐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짝수 거듭 제곱했더니 그 새끼가 양수니까 실근 몇 개니? 실수 몇 개야? 2개가 되겠죠. 이거를 함수값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야. 은채 괜찮아? 자,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그럼 얘 무조건 몇 개야? 얘 무조건 한 개죠. 홀수 거듭 제곱근은 양수든 음수든 0이든 간에 실근이 한 개잖아. 그치? 얘 1이죠? 얘 몇이야? 얘도 1이죠. 따라왔어? 재성이 괜찮아? 자, 이 새끼 봐봐. 짝수 거듭 제곱했는데 그 결과가 음수잖아. 그치? 그럼 얘 무조건 무슨 근이야? 허근이죠. 얘 0이겠죠. 그럼 뭐가 돼? 2, 1, 빵, 1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해석만 제대로 하면 문제 자체는 쉽다는 거야. 왜? 우리 아까 표로 정리 다 했었으니까. 그치? 인형이 괜찮니? 진영 괜찮아? 오케이. 그 답은 간단하게 구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실제로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고 옛날에 자주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건데 시험에 사실 잘 안 나와요. 내신이나 이런 거에선. 자, 자연수 3부터 11일 때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9n 마이너스 18의 n제곱근 중. 뭔가 길어. 그치? 자, 근데 핑구쌤이 시켰던 대로 하자. 어떠한 근을 n제곱 했더니 그 새끼가 마이너스 n제곱에
그 다음에 더하기 9n에 마이너스 18이라고 돼 있죠. 맞아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그 중에서 음의 실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n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잖아. 그치? 맞아요? 그럼 너네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분류를 해야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분류한 다음에 이 값이 무슨 수가 되는지도 확인해야겠죠. 맞아? 그러면 우리가 자, 이걸 생각하자. 힌트 드릴 거야. x의 네모 제곱근이 뭐가 세모가 됐을 때 얘가 지금 결과적으로 x가 뭐가 되고 싶다는 거야? 0보다 작은 실근이 나오고 싶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이거 나오는 조건을 너네가 생각해봐.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네모가 짝수이고 그 결과값이 양수면 뭐가 돼? 무조건 음수 나오겠죠. 자, 이거죠. 얘들아, x 대제곱했더니 16대 때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생기잖아요. 그치? 양근도 생기겠지만 음근도 생기잖아요. 그쵸? 맞아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네모가 무슨 수일 때? 홀수일 때. 네모가 홀수일 때 만약에 그 결과값이 민수야 음수라면 이 새끼도 음수가 생기겠죠. 만약 얘들아, x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라고 해봐. 음근 생기잖아요. 그치? 그럼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n값만 너네가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 과정은 너네가 고민해봐. 알겠지? 어차피 3부터 11이니까 노가다에서 구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 괜찮아? 준영이 괜찮아?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이거 보도록 할게요. 민서 괜찮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그냥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옳은 것만 고르래요. 자,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 자, 기억 봐봐. 거듭제곱근을 곱할 건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거듭제곱근의 형태가 같은 것끼리 곱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치? 근데 기억은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봐봐. 제곱근 3에다가 세제곱근 3으로 서로 같아 달라. 다르잖아요. 그치? 맞니? 그러면 얘네는 거듭제곱근을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얘는 2제곱근, 얘는 세제곱근이니까 둘이 최소 공배수 하게 되면 몇이 돼요? 6이 돼버리죠. 그쵸? 그럼 6제곱근으로 통일하는 거예요. 자, 6제곱근. 자, 우리 아까 배웠죠? 자,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지수랑 거듭제곱근에 공통인수 있으면 약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똑같은 숫자를 곱해도 상관없는 거지. 그치? 많이? 자, 3 곱했으니까 얘는 3의 세제곱이라고 할게. 준영이 괜찮아? 얘는 6제곱근으로 고치게 되면 준영아 지금 3에서 6이 될 때 몇 곱한 거야? 2 곱한 거죠? 얘는 3의 제곱이 되겠죠. 괜찮니? 자, 그러면 거듭제곱근의 횟수가 똑같아졌으니까 안에 있는 숫자끼리 곱하게 되면 지수법칙 들어가면 돼. 3의 몇 제곱이 돼? 5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기억은 맞아 틀려 준영아? 틀렸죠, 그렇죠? 네, 기억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돼 있어? 자, 세제곱근에 2의 9제곱.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 나누기 뭐라고 돼 있어? 세제곱근에 마이너스 2의 6제곱. 자, 이렇게 돼 있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얘는 어때? 제곱근의 형태가 똑같으니까 서로 나눠도 상관없잖아. 그치? 그럼 5분의 마이너스 2의 6제곱분의 2의 9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얘들아 어차피 마이너스 2의 짝수 거듭제곱이니까 이 새끼는 2의 6제곱이라고 바꿔도 상관이 없어. 상관없겠죠. 맞습니까? 그럼 제곱근은 뭐야? 지수법칙으로 정리하게 되면 자, 세제곱근에 뭐가 돼? 자, 9에서 6을 빼니까 2의 세제곱 그냥 이렇게 정리되겠죠. 맞습니까? 자, 세제곱근 똑같아. 어떻게 돼? 2 빠져나가겠죠. 괜찮아요? 네. 그래서 니은 처음이 될 거고요. 자, 그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 자, 디귿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네. 자, 세제곱근 7에다가 몇 제곱하고 있어? 자, 6제곱하고 있죠. 그럼 준영이한테 물어볼게. 준영아, 이 바깥에 있는 지수는 안으로 넣어도 상관없다고 했죠. 맞아요? 자, 그럼 안으로 넣게 되면 어떻게 돼? 세제곱근에다가 자, 7의 6제곱인데 자, 우리 뭐 하면 돼? 민혁아, 우리가 공통에서 약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치? 맞아? 그럼 남는 건 뭐가 되는 거야? 7의 제곱이 남겠죠. 맞아요? 그래서 틀렸겠죠. 자, 그 다음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돼 있어? 자, 이거 바로 계산하자. 자, 세제곱근, 네제곱근 있으면 뭐 하라고 했어? 거듭제곱근끼리 곱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치? 많이? 그럼 몇 제곱이 돼? 12제곱근에 64가 되는데, 이 형아, 64는 이게 몇 제곱이야? 6제곱이죠. 맞아요?
자, 은성아, 그럼 6하고 12하고 약분할 수 있잖아, 그치? 뭐가 돼? 자, 그러면 제곱근의 2가 되는데, 준영아, 제곱근에서 제곱은 요거 뭐 할 수 있다고 했어? 생략할 수 있다고 했죠? 뭐가 돼? 루트 2가 되겠죠? 자, 답은 니은 뭐야? 누가 맞았죠? 니은하고 1이었죠? 그래서 4번이 될 거고요. 좀 더 보도록 할게요. 네,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자,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한번 간단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다음과 같은 제곱근을 간단히 하면 이라고 돼 있는데, 자, 분자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세 제곱근에 뭐라고 돼 있어? 81인데 81이 3의 4제곱이죠? 괜찮아요? 자, 천천히. 자, 그 다음에 자, 6제곱근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 새끼는 뭐가 돼요? 자, 6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정리되겠죠? 괜찮습니까? 하나하나 정리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저 새끼는 봐봐 얘들아. 제곱근의 형태가 똑같으니까 안에 들어간 숫자끼리 곱할 수 있죠, 전체가. 그치? 맞니? 자, 그러면 세 제곱근에 뭐가 돼? 27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더하기. 자, 여기 뭐가 생략돼 있어? 2가 생략돼 있죠, 재성아. 그치? 제곱근이 연속적으로 있을 땐 곱해도 된다고 했잖아. 몇 제곱근이 돼? 그러면 6제곱근이 되겠죠. 6제곱근 뭐가 돼?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뭘 정리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자고. 잘 봐. 얘들아, 4제곱이잖아. 그럼 이렇게 정리해볼게. 세제곱근에다가 3의 세제곱에 3의 1제곱이죠. 그쵸? 맞아요? 준영아, 세제곱 뭐 할 수 있어? 3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3하고 좀 밀어쓸게. 3하고 세제곱근하고 3의 1제곱 이렇게 정리되겠죠. 최종적으로. 그치? 아니? 자, 그 다음에 이영아, 얘랑 얘랑 약분돼야 안 돼? 약분되죠? 약분하게 되면 세제곱근에 뭐가 돼버려? 6 이렇게 돼버리겠죠. 다들 괜찮아요? 자, 그 다음 밑에 거 정리할게요. 자, 27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3의 세제곱이잖아요. 3의 세제곱인데, 자, 지수랑 제곱근이랑 없앨 수 있죠. 맞습니까? 결과적으로 3이 될 거고요. 자, 요 새끼도 보도록 할게요. 자, 6제곱근에 뭐가 돼버려? 2의 제곱이 되죠. 자, 그런데 지수랑 거듭제곱근하고 약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치? 많이? 그럼 약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 아, 세제곱근 2가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괜찮을까요? 따라오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정리한 걸 토대로 다시 써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네. 자, 3의 세제곱근 3이 될 거고요. 여기는 더하기 세제곱근 6. 자, 분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죠. 자, 3하고 더하기 세제곱근 2 이런 식으로 정리되겠죠. 맞습니까? 태연이 괜찮아? 자, 그럼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주황색 봐봐. 얘는 이렇게 고칠 수 있죠. 세제곱근 2하고 곱하기 세제곱근 3 이렇게 할 수 있죠. 맞아요? 거듭제곱근이 같은 것끼리 곱하고 쪼갤 수 있겠지, 그치? 그렇게 되면 재성아, 봐봐 어때? 자, 요 새끼랑 공통인수니까 묶어서 정리할 수 있죠. 맞습니까? 자, 묶어서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자, 세제곱근 3에다가 가로 열고 3 더하기 세제곱근 2 이렇게 되겠죠. 다들 따라왔어요? 준영이 됐니? 자, 그럼 뭐가 돼? 다은아, 분모랑 분자랑 공통인수 생겼으니까 약분 가능하잖아. 그치? 약분하고 남아있는 식 보니까 어떻게 돼? 세제곱근 3이다. 이렇게까지 정리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쌤비가 처음 했을 때는 기본 문제가 없다 보니까 거듭제곱근 연산할 때 조금 불편하긴 해요. 바로 활용을 하라고 하니까. 네, 이런 식으로 조금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도 될까요? 자, 넘어가서 네, 저 요거 보도록 할게요.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나오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치? 자, 민채 벌써 좋아하고 있죠. 그쵸? 자,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은 정육면체다. 자, 그리고 밑면의 넓이가 밑넓이가 세제곱근 9일 때, 자, 다음과 같은 AFC의 넓이가 이렇게 됐을 때 서로소인 MN에 대해서 구하시오.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육면체 한 면의 길이를 알아볼라? 모르잖아, 그치? 가정할 수밖에 없어. 뭐라고 가정할까? X라고 가정해야죠. X. 따라오셨나요? 자, 그런데 밑넓이라고 돼 있으니까 밑넓이가 뭐가 되겠어? 얘가 되겠죠. 얘가 될 거야. 맞아요? 그러면 x를 제곱했더니 그 결과가 뭐가 됐다는 거야? 세제곱근 9가 됐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영아, 짝수 거듭 제곱했는데 양수가 됐으니까 실근이 존재하겠죠. 맞습니까? 재성이 괜찮니? 자, 그럼 봐봐. 제곱근 구한다. 제곱근 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돼?
자, 2제곱근의 그 다음에 세제곱근의 9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거듭제곱근이 여러 개 있으면 곱할 수 있다고 했죠? 6제곱근의 9는 3의 제곱이 될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은성아 6하고 2하고 약분 가능하죠. 그쵸? 맞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아, 플러스 마이너스 세제곱근 3 이게 한 변의 길이가 되겠죠. 근데 민서야 어차피 음수는 안 되겠죠. 그치? 아, 한 변의 길이 구했어. 세제곱근 3이야. 자, 세제곱근 3인데 우리 지금 뭘 구하래? AFC의 넓이를 구하라고 돼 있잖아. 자, 어디야 AFC가? 여기야. 여기야. 그쵸? 자, 근데 물어볼게. 태연아, 얘 무슨 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이죠. 왜냐면 한 면의 대각선을 변으로 하는 세 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죠. 맞아요? 얘 정삼각형이야. 자, 그러면 얘들아,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했을 때 높이 구하는 공식 뭐야? 2분의 루트 3A가 돼요. 정삼각형일 때. 알겠니? 그 다음 넓이 구하는 공식은 뭐예요? 4분의 루트 3의 A제곱이야. 그럼 너네가 이걸 알고 있으면 우리 뭐만 구하면 돼? 한 변의 길이만 구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준영아, 한 변의 길이 구하는 거는 무슨 플러스 정리 이용하면 돼?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거나 1대1대 루트 2를 사용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저 한 변의 길이는 여기에다가 몇만큼 곱하면 돼? 루트 2만큼 곱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루트 2면 어떻게 돼? 루트 2. 자, 그냥 곱하기 세제곱근 3. 자, 근데 진홍아, 우리가 계산하려고 보니까 거듭제곱근의 횟수가 다르잖아. 그치? 몇으로 맞출까? 6으로 맞춰야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6제곱근에 은성아, 여기 뭐가 생략돼 있어? 2. 몇 곱해야 돼? 3. 그러면 2의 세제곱이니까 8이 될 거고요. 얘는 6. 자, 얘는 이만큼 곱했으니까 3의 제곱 9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하니? 자,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6제곱근 뭐가 돼버려? 72가 돼버리겠죠. 괜찮아요? 귀찮네. 그렇지? 근데 생각보다 좀 빨리 풀어가면 되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변의 길이 구했으니까 뭐 해야 돼? 요즘 여기다가 대입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해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찾으려는 넓이는 자, 4분의 루트 3에다가 자, 이 새끼를 제곱하래. 자, 그러면은 6제곱분에 자, 안에다 넣을게요. 7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약분하니까 어떻게 돼? 자, 4분의 루트 3에다가 뭐가 되겠어? 세제곱분의 72의 1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괜찮니? 자, 우리 이거 정리해서 정리해야겠죠? 그쵸? 이거 여러분이 하자. 한번 너네가 해봐. 마무리. 알겠지? 마무리해서 얘가 3의 어떤 거듭제곱으로 정리되는지 한번 너네가 표현해보세요. 어차피 질문할 거잖아. 안 되면. 그치? 네, 질문하시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자, 다음과 같은 식을 간단하게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거듭제곱근이 되게 많잖아. 그치? 맞아? 자, 그러면 어차피 우리 다 뭐 배웠어? 나누기로 쪼갤 수도 있고, 거듭제곱근에 거듭제곱근이면 곱하면 되고, 똑같은 숫자 있으면 약분하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 다 쓰면 되잖아. 그치? 민서 울지 말고. 자, 그러면 지금 식 정리하게 되면, 자, 갑니다. 첫 번째 거 바로 갈게. 얘들아, 뭐가 생각돼 있어? 제곱근 생각돼 있잖아. 그치? 그럼 이 새끼 뭐가 되는 거야? 10제곱근 x 이렇게 되겠죠. 자, 밑에 거는 뭐가 돼? 제곱근의 4제곱근이니까 8제곱근 x가 되겠죠. 맞아? 그러면 민수야, 요거 두 개도 우리가 거듭제곱근 정리할 수 있죠. 재성아, 얘네 두 개도 거듭제곱근 정리할 수 있겠지.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약분하시면 되겠죠. 준영이 괜찮아? 조금 더 더러운 거 할게요. 자,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한번. 14번. 자, 지금 14번 보니까 조금 식 자체가 특이한 게 좀 확대할게요. 네, 좀 특이한 게 얘들아, 거듭제곱근 안에 거듭제곱근 안에 거듭제곱근 안에 루트가 또 있죠. 맞습니까? 자, 집중해야지. 자, 이런 거 할 때는요. 자, 거듭제곱근을 기준으로 쪼개주세요. 이렇게. 됐습니까? 밑에 것도 이렇게 쪼개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판단하자. 얘는 쉬워. 그냥 뭐야? 그냥 4제곱근 A인 거예요.
괜찮니? 자, 두 번째 봐봐. 두 번째 지금 보니까 루트가 몇 개 있어야 되나? 루트가 두 개 있죠. 근데 그 루트가 4제곱근하고 5제곱근이잖아요. 그치? 그럼 둘이 곱하면 몇 제곱근이야? 20제곱근이 되겠죠. 맞습니까? 아, 20제곱근이구나. 자, 그럼 마지막 거는 은성아, 루트가 몇 개 있어? 루트 몇 개 있어, 마지막 거는? 3개 있죠, 그쵸? 4제곱근, 5제곱근, 6제곱근이잖아요. 그치? 맞아? 소정이 괜찮니? 이거 곱하면 어떻게 돼? 120이죠? 자, 그 다음 분모 넘어갈게요. 자, 분모로 넘어가게 되면 첫 번째 거 보겠습니다. 어떻게 돼? 6제곱근.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자, 그럼 뭐야? 6하고 5를 곱해야 되니까 뭐가 돼버려요? 아, 30제곱근. 되니? 자, 그 다음에 자, 6하고 5하고 4 곱하니까 몇 제곱근이야? 120제곱근 되겠죠? 아, 마지막이 또 120제곱근이구나. 자, 그런데 준영아, 마지막에 있는 120제곱근은 서로 어때? 똑같으니까 서구할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자, 얘네 둘을 통합해서 정리해야 되고, 얘네 둘을 통합해서 정리해야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는 그냥 각각 하세요. 20제곱근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 자, 20제곱근으로 정리하게 되면 5를 곱해야 되니까 A의 5제곱이 생길 거고요. 얘는 A의 1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 A의 6제곱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자, 분모로 넘어갈게요. 자, 얘는 30제곱근으로 정리할게요. 자, 30제곱근으로 정리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요? 자, 여기다가 5를 곱하고 여기다가 1을 곱하니까 자, 결국은 A의 6제곱 이렇게 되나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얘네 둘을 맞춰야 되잖아, 서정아. 그치? 몇 제곱근으로 맞출까? 60제곱근으로 맞추자. 자, 그럼 여기다가는 3을 곱해야 되니까 A의 18제곱 될 거고요. 자, 얘도 60제곱근으로 맞추게 되면 자, 이 형 어떻게 돼? 자, 이만큼 곱해야 되니까 A의 12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어떻게 돼? 자, 진호가 60제곱근 똑같으니까 둘이 나눌 수 있잖아요. 그치? 자, 그럼 둘이 나누게 되면 이것도 당연히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법칙이니까 18에서 12를 까면 되겠죠. 맞아요? A의 몇 제곱이 돼? 6제곱 되겠네. 그치? 근데 문제는 뭐야? 준영아, 6하고 60이 또 약분이 가능하죠. 그쵸? 그럼 결국 뭐가 돼? 10제곱분의 A의 몇이 돼? 1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N값은 1이고요. M값은 11, 10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N2 이상. N2 이상. 잘못했네? 이렇게 되죠? 괜찮아요? 자, 넘어가서요. 자, 요거 보겠습니다. 네, 3문제는 진짜 나죠? 얘들아, 유형 4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알겠죠? 유형 4번까지. 자, 15번 보겠습니다. 양수 A와 E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자, 이거 그냥 해석만 잘 하시면 돼요. 자, 문제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제가 다툴 생각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좀 크게 볼게. 자,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R, A, N이라고 하는 거는 자, 나타나는 게 뭔지 판단해야 돼. 자, N이라고 하는 건 제곱근이야. N 제곱근. 자, 그 다음에 자, A라고 하는 건 뭐야? 루트 안에 들어간 숫자잖아요. 그치? 맞아요? 순서 바뀌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런 기호를 나타내는 수일 때 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항상 옳은 것을 고르라고 돼 있죠. 자, 그럼 기억부터 보자. 자, 누가 거듭제곱근이야? 뒤에 있는 게 거듭제곱근이야. 알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6 거듭제곱근 뭐가 되는 거야? 5 6제곱근 뭐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변은 뭐가 되는 거야? 자, 세제곱근 뭐가 돼요? 루트 5가 되는 거죠. 자, 준영아, 여기 루트 앞에 2 생략돼 있죠, 그쵸? 맞니? 자, 그럼 거듭제곱 곱하면 6제곱근 뭐가 돼요? 5 이렇게 되겠죠. 맞니? 동토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씩 정리해서 보라는 거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나머지 선택해 보세요. 알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대소관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번 볼 거냐면요. 자, 기본 문제 하나랑 밑에 있는 문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세수의 대소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뻔해요. 우리가 거듭제곱근의 형태가 다를 때는 뭐가 불가능해? 곱셈이나 나눗셈 불가능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제곱근의 형태를 맞추자. 그쵸? 대소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저 새끼의 숫자가 정말 얼만큼 큰지 모르니까 우리가 제곱근의 형태를 맞춘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간 숫자를 가지고 비교를 하자는 거야. 그럼 결국 중요한 건 뭐야? 그치? 여기는 3, 6, 9에
최소 공배수로 맞추는 게 좋겠죠. 그럼 뭐로 맞추는 게 좋을까? 18이 좋을 것 같은데? 그쵸? 그러면 18제곱근으로 맞추자. 자, 크게 써요. 18제곱근으로 맞추고 숫자 크기를 다 써볼게. 자, 그럼 재성아, 첫 번째 거는 몇 만큼 곱해야 돼? 6만큼 곱해야 돼. 2의 6제곱이 될 거고요. 자, 그럼 두 번째 거는 6제곱근이니까 3 곱해서 5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자, 마지막 거는 9니까 2 곱해서 7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 루트 안에 들어간 3개를 크기 비교하면 그냥 끝나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뭐 이런 거는 완전 기본형이라 뭐 크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계산하게 되면 얘는 64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 125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7의 제곱이라는 건 당연히 뭐가 될까? 49가 되니까 대소 비교 완벽하게 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시험에 사실 안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연산만 할 줄 알면 되는 거고요. 차라리 나오게 되면 밑에 있는 18번 문제가 나오니까 이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요게 조금 짜증나요. 자, 우리가 대소 비교할 때 배웠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냥 A하고 B 자체를 빼서 이 새끼가 양수거나 0이거나 0보다 작으면 A랑 B 대소관계가 가능했죠. 그쵸? 두 번째가 뭐냐면요. 전제조건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했냐면 A제곱 빼기 B제곱 해서 0보다 클 때, 0이랑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배웠었잖아.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대소 비교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루트 같은 건 이렇게 비교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쵸? 근데 쟤도 거듭 제곱근이기 때문에 루트는 존재해요. 근데 얘는 제곱만 가지고 풀기가 조금 힘들다는 거야. 왜 힘드냐면은 봐봐. 얘는 제곱근이고 얘는 세제곱근이니까 우리가 각각 제곱근, 세제곱근 따로 계산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얘는 차라리 첫 번째 방법으로 하시는 게 더 옳습니다. 제곱을 해서 더하고 빼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냥 그대로 비교하는 거야. 왜냐면 A, B, C, D를 보면은 모든 항의 형태가 세제곱근 2 또는 제곱근 3의 형태죠. 그치? 맞아? 그러니까 이거야. 결국에는 이렇게 생긴 숫자와 이렇게 생긴 숫자로 동류항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냥 A랑 B를 직접 빼서 비교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게요. 자, 민서야, 어떤 알파벳 두 개 비교해볼까? A, B, C, D 중에. 그치? 우리가 이런 거 비교할 때 처음 선택이 되게 중요하죠. 그쵸? 어떤 걸 선택하냐가 우리가 두 번만 해도 네 번을 할 수도 있겠죠. 그쵸? 자, 볼게요. 첫 번째. 자, A에서 C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세제곱근 2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2루트 3. 자, 그럼 빼야 되는 거는 C야. 그럼 마이너스 3의 세제곱근이라고 하고요. 자, 더하기 2루트 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그러면 우리가 누가 동류항이야? 이 새끼랑 세제곱근이니까 동류항, 이 새끼랑 그냥 루트니까 동류항 이렇게 판단하겠다는 거야. 준영이 되니? 자, 그럼 노란색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돼? 준영아, 여기 앞에 뭐가 생략돼 있겠어? 1 생략돼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돼? 이 새끼는 마이너스 2의 세제곱근 2가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이 새끼랑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돼? 4하고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럼 내가 얘를 살짝 변형해 볼게. 살짝, 맞죠? 제가 제대로 했죠? 뺐죠? 오케이.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를 살짝 변형해 볼게. 자, 마이너스, 얘는 그대로 둘 거야. 마이너스 2하고 세제곱근 2 이렇게 될 거고요. 자, 2를 하나 넣을 거야. 2를 넣게 되면 4, 3, 12 이렇게 되겠죠. 맞니? 그럼 누구랑 누구 비교하면 돼? 얘들아, 세제곱근 2라고 하는 거랑 루트 10이라고 하는 거 두 개만 비교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왜냐면 앞에 두 배 한 거는 똑같이 했으니까. 그치? 괜찮니? 자, 그럼 그거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 자, 첫 번째는 세제곱근 2가 되고요. 두 번째는 그냥 루트 10이야. 자, 준영아, 2 생략돼 있죠? 맞아요? 몇 제곱근으로 바꿔야 돼, 준영아? 6제곱근으로 바꾸게 되면 4가 되고요. 자, 그 다음 이 새끼는 6제곱근으로 바꾸게 되면 뭐가 돼? 와우, 12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당연히 누가 커? 핑크색이 더 크겠죠. 얘가 커요. 그럼 잘 봐. 자, 얘 핑크색이 더 크잖아. 그치? 얘랑 얘를 더했을 때 그럼 뭐가 돼?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크다는 거야? A보다는 C가 크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A, B, C, D를 다 판단할 수는 없잖아. 그치? 다른 것도 대소 비교를 꼭 해야겠죠.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알겠니? 태연이 괜찮아? 자, 지금 현재 11시고요. 뭐 1시간밖에 안 했네. 좀만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자, 핸드폰 건드려 열어주세요.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지수 법칙을 좀 연습할 건데요. 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지수 법칙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거는 당연히 기본 베이스로 가져가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간단하게 조금 복습을 하게 되면요. 자, 우리가 당연히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이고 M하고 N이 자연수일 때 우리가 지수 법칙을 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거듭제곱이라는 것 자체가 자연수 횟수만큼 거듭제곱한다라고 배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자연수로 시작해서 자연수로 끝났어요. 이해되니? 자,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이라고 하면 우리는 A를 기준으로 지수 X 더하기 Y를 진행했죠. 맞습니까? 책에 다 있으니까 굳이 안 적으세요. 자, 근데 문제는 A의 X제곱 나누기 A의 Y제곱을 할 때가 문제였죠. 맞습니까? 이거를 세 가지로 분류했잖아. 그래가지고 첫 번째 X가 더 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했냐? 이렇게 정리했어. A의 X 마이너스 Y. 맞니? 자, 그 다음에 X랑 Y랑 똑같을 때는 우리가 똑같은 숫자를 나누니까 얘는 그냥 뭐라고 했어? 1이라고만 그냥 정의했잖아. 그치? 맞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뒤에 있는 누가 더 클 때? 자, 지수가 더 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주어진 수를 역수로 정의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A의 Y 빼기 X 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정의했잖아. 그치? 맞니?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했던 게 또 뭐 있냐면 자, 이런 게 있었어요. 자, A의 X 제곱에 우리가 Y 제곱을 하면요. 자, A의 X, Y 제곱이라고도 했지만 이런 식으로도 정의했죠. A의 Y 제곱을 먼저 하고 X 제곱을 해도 된다. 이렇게도 배웠었잖아. 그치? 맞니? 자, 그 다음에 뭐야? 자, 얘가 B분의 A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내가 X제곱 했을 때 우리가 거듭제곱을 분배법칙 할 수 있었죠. 그쵸? 맞니?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정리했냐? 이렇게 정리했어요. B의 X제곱에 A의 X제곱. 자, 나누기가 된다는 건 당연히 곱하기도 된다는 거잖아. 그치?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긴 더 안 적을게. 사실 진짜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던 거라 더 적진 않을 거고요. 우리가 주로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지수법칙 배웠었잖아요. 그치? 맞니?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수는 어디까지 배웠었냐면 자연수까지만 배웠다라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이 지수라고 하는 개념을 확장하겠다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어디까지? 실수까지 확장하겠다는 거야. 자, 그럼 우리는 지수에다가 뭘 넣어도 돼? 분수 넣어도 되고요, 소수 넣어도 되고요, 루트 넣어도 되는 거야. 이해니? 그것도 우리가 앞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연산하겠다는 거야. 괜찮니? 그럼 첫 번째로 뭐냐면 자, 저기 1번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지수가 0이거나 또는 음수라고 돼 있잖아. 그치? 맞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지수를 어디까지 확장하겠다? 정수까지 확장하겠다는 정수.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그 전까지는 자연수까지만 확장했으니까 반드시 지수에는 자연수만 들어갔잖아. 그치? 자, 이제는 그 지수를 어디까지 확장하겠다? 제가 정수까지 확장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정수까지 확장했을 때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A의 0제곱이 1이다라는 거고요. 괜찮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뭐가 된다? 역수가 되는 A분의 1이 된다라는 거야. 제가 이거 수열 설명할 때 추가적으로 기억하면 좋다라고 했죠. 맞습니까? 자, 근데 이 0제곱하고 마이너스 1제곱 어디서 나온 거다? 사실은 중학교 때 배웠던 나눗셈에서부터 시작한 거다. 이해됐죠? 자, 그럼 중학교 때는 지수가 클 때, 같을 때, 뒤에 게 클 때 이거 세 개로 분류했잖아요. 그치? 이거를 그냥 누구로 통합하겠다? 그냥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거야. 그냥 어떻게 통합할 거다? 그냥 앞에 있는 지수에서 뒤에 있는 지수를 빼서 계산하겠다라는 거야. 왜? 뭐를 확장했기 때문에? 지수를 확장했기 때문에. 이해되니?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첫 번째 이런 게 있다고 해보자. 자, 내가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이 있다. 우리 이거 중학교 때 1이라고 배웠잖아요. 그치? 맞아요? 근데 앞에 거에서 뒤에 거 지수를 빼게 되면 그냥 뭐가 돼? A의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니까 그냥 A의 몇 제곱이 돼? 0제곱이 돼버리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0제곱이라는 걸 뭐로 1로 그냥 정의해버리겠다는 거야. 괜찮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이번에는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4제곱이라고 해보자. 우리가 중학교 때는 뭐라고 했어? 자, 얘를 역수로 만들어서 A 1제곱분의 1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지, 준영아? 그치? 맞아? 이렇게 정의했죠? 맞아? 근데 얘도 그냥 뭐 해버리겠다? 지수를 확장했기 때문에 3에서 4를 빼서 얘를 뭐라고? A의 마이너스 1이라고 확장해버리겠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돼 있어? 자, 근데 여러분 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 별표 쳐주세요. A가 0이 아니다. 자, 물론 얘를 봐봐. 우리가 중학교 때 지수법칙에서도
a가 0보다 클 때, 밑에가 0보다 클 때 기준으로 법칙을 정의했었잖아요. 그치? 맞아요? 자, 고등학교 과정에서 0의 거듭제곱 정의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고등과정에서 정의 안 해. 자, 0의 0제곱은요. 고등과정에서 정의 자체를 안 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거예요. 물론 나오지도 않을 거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대학교 때 수학과 가시면 돼요. 야호! 근데 안 갈 거죠. 그쵸? 그래서 고등 과정에서 얘를 다루지 않는다. 이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니? 그래서 저거 꼭 체크해놔. 저걸 물어보는 문제도 가끔 나와. 우리가 지금 지수를 정수까지 확장했을 때 A에다가 0 대입해도 되냐, 밑에다가 0 대입해도 되냐, 이런 거 가끔 물어봐요. 그러니까 알고는 계셔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 책에도 나와 있네. 0의 0제곱은 정의를 하지 않아요. 알겠죠? 다루지 않겠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지수를 이번에 어디까지 확장하겠다? 이번에는 유리수까지 확장하겠다라는 거야. 유리수. 자, 그럼 이번에 유리수를 통해서 마지막에 어디까지? 실수까지는 확장하겠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유리수로 확장할 때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뭐야? 지수법칙 하기 전에 우리가 거듭제곱근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치? 맞아요? 우리가 이 거듭제곱근이라고 하는 거에 계산이 불편하다 보니까 이거를 지수법칙으로, 지수의 형태로 정리해서 계산하려고 해요. 알겠니?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듭제곱근을 보면은 m제곱근에 a의 n제곱 자리그 정의하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표현하겠다? 우리가 지수의 형태로만 정리해서 계산하겠다라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어떻게 지수로 정의할 거냐? 이렇게 지수로 정의할 겁니다. 자, 이 새끼를 분모로 보낼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새끼를 분자로 보내서 우리가 뭐 하겠다? 계산해버리겠다라는 거야. 괜찮니? 자,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얘는 지수로 고치게 되면 몇 분의 몇이 돼? 자, n분의 n꼴로 우리가 정리하겠다라는 거야. 괜찮아요? 자, 그러면 예시하기보다는 좀 보면요. 자, A에 4제곱이 있고요. 여기에 제곱근이 이렇게 있다 하면 우리가 이거 약분해서 뭐라고 해버려요? A의 제곱이라고까지 정리하는 걸 방금 했었잖아요. 그치? 근데 이거를 지수꼴로 정리해서 보면은 A의 몇 분의 몇이라는 거야? 자, 거듭제곱근이 분모로 가고 지수가 분자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치? 맞아? 이거 약분해서도 뭐가 돼버려? A의 제곱의 형태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수를 표현하겠다는 거야.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실은 거듭제곱근 계산할 때 루트를 계속 써야 되니까 되게 번거로웠잖아. 그치? 이제 앞으로는 이 거듭제곱근이라는 새끼를 지수의 분수 형태로 항상 표현해서 계산할 거니까 조금 더 빠르게 연산할 수 있게 됩니다. 괜찮니? 자, 근데 이거를 넘어가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확장할 거다? 실수까지 확장할 거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수법칙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우리가 이거에 대한 확장을 어디까지 할 거다? 실수까지 확장할 거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 우리 뭐 하면 돼? 자유롭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뭘 하시면 돼요? 지수법칙을 사용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요. 봐봐. 세 번째 건 뭐라고 돼 있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X, Y가 실수다 라고 돼 있죠. 제가 처음에 썼던 게 뭐야? 자, 밑에가 양수, 얘네가 자연수였잖아요. 그치? 그럼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얘네가 뭐로 바뀐 것 뿐이야? 이제 실수로 바뀐 것 뿐이야. 실수. 괜찮습니까? 근데 변하지 않는 조건이 뭐야? 우리가 밑은 항상 양수인 기준으로 항상 할 거라는 거. 알겠죠? 요거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괜찮니? 자, 그럼 이제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모든 지수 법칙은 뭐에 대해서만, 위치 양수인 조건에 대해서만 진행할 건가요? 네, 양수인 조건에서만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팁 보시면 요거 있죠. 예시 든 거. 여기다가 별표 2개 꼭 쳐주세요. 자, 저게 딱 좋은 예시인데요. 마이너스 3에 뭐라고 돼 있어요? 2에 거기다가 또 거듭적으로 뭐 하고 있어? 자, 2분의 1만큼 하고 있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요거를 계산할 때 우리가 얘랑 얘를 보자마자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법칙 생각나니까 그냥 뭐 해버려? 곱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맞아? 근데 얘들아, 지금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오던 거야. 알겠죠? 밑이 양수일 때 지수법칙 쓰는 거야. 이해됐죠? 근데 얘는 밑 자체, 얘가 무슨 수야? 음수잖아. 그치? 이런 거는 우리가 함부로 지수법칙을 바로 써버리면 안 되고요. 뭐 하셔야 돼요? 주어진 순서대로 우리가 거듭제곱근 계산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3에 제곱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 새끼는 9가 되는 거고 2분의 1 제곱하니까 잘 봐. 2분의 1 제곱이라는 건 결국 루트 뭐가 돼? 9가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3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처음부터 다시 보게 되면 2분의 1제곱이라는 게 죄송한 루트잖아, 그냥 사실. 맞아요? 그냥 루트잖아. 이게 2분의 1제곱이잖아요, 그치? 그 여기 안에 자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들어간다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간 이 숫자는 음수로 봐야 돼, 양수로 봐야 돼? 당연히 3의 제곱이 양수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만약에 얘를 음수로 보게 되면 얘는 무슨 근이 돼버려? 당연히 허근이 되니까 연산 자체가 불가능해요. 알겠죠? 이해되니?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수 법칙을 할 때 뭘 하자? 얘가 양수인 조건에서만 반드시 실행하자. 알겠죠? 이거 뭐로 나오냐면요. 시험에서 한 3번 정도에 나와. 아니면 5번 정도에 나와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연산 틀린 거 골라라. 그럼 저거 하나 내서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니은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누가 틀려? 혜원이 틀려요. 조심하자고요. 알겠죠? 자, 그 지수 법칙 이 정도로 설명하고요. 아쉽게도 기본 문제는 없다 보니까 제가 그냥 바로 유형 문제 풀면서 좀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넘어가서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법칙. 자, 우리가 쫄지 말고 뭐 하시면 돼요?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의 모든 성질 쓰시면 됩니다. 오히려 솔직히 말하면 편해진 거야. 왜? 0이 되거나 음수가 돼도 상관없으니까. 알겠죠? 그럼 내가 이제 저 녀석을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건데, 자, 지금 봅시다. 앞에 보면요. 자, 저런 수가 있는데 너무 작죠? 어떻게 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을 간단히 하래. 그럼 우리가 당연히 9하고 10은 건드릴 게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뭘 건드려야 돼? 첫 번째, 자, 4의 마이너스 4제곱이라는 것과 자, 더하기 2의 마이너스 5제곱 요거를 조금 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아 건드리려고 보니까 밑이 조금 다르니까 건드리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치? 그럼 밑을 통일시키자. 자, 그렇게 되면 2의 제곱에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8제곱 되는 거 재성이 괜찮아? 자, 더하기 2의 마이너스 5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밑이 서로 이로 통일하니까 내가 거듭제곱을 묶어버릴 건데 어떻게 묶으시냐면요. 숫자가, 지수가 작은 걸로 묶으시면 돼요. 그럼 내가 말하는 건 얘들아 2의 마이너스 5제곱보다 2의 마이너스 8제곱이 더 작은 숫자잖아, 그치? 맞아? 그러니까 얘로 묶으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내가 얘를 2의 마이너스 8제곱으로 묶으면 준영아 얘는 똑같은 숫자니까 1이 되겠죠, 그치? 자,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얘는 2의 세제곱이 돼야 둘이 다시 곱했을 때 지수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따라오셨어요? 자, 그 다음 분모도 보도록 할게요. 자, 뭐라고 돼 있어? 자, 3의 10제곱하고 더하기 자, 9의 4제곱인데 자, 이것도 밑이 다르니까 계산하기가 좀 애매해. 자, 그래가지고 얘를 3의 제곱으로 붙이면 3의 8제곱 되겠죠. 자, 내가 뭐라고 했어? 작은 걸로 묶으라고 했잖아, 그치? 누가 더 작아? 8이 더 작잖아, 그치? 그럼 뭐로 묶겠다? 내가 3의 8제곱으로 묶겠다는 거야. 괜찮아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얘는 이제 3의 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 뭐가 돼? 1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뭐야, 왜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지? 매우 불쾌하네요. 네. 제일 되지 않나요? 되나? 네. 10, 9 다르지 않아? 10, 하고 10 약간 9하고 얘 10이야? 아니 9하고 9요. 아, 있구나. 내가 얘네만 봤다. 미안하다. 자, 그렇게 되면 소정의 말대로 요거 9니까 자, 요거랑 요게 걔는 10. 10이잖아. 미쳤나봐. 자, 그리고 이 새끼가 9죠. 그쵸? 얘랑 약분 되겠죠? 자, 그럼 남아있는 건 뭐야? 이 새끼랑 이 새끼가 되겠네. 그치? 맞니? 자, 좀 잘 봐. 이렇게 되겠네. 2에 마이너스 8제곱, 3의 8제곱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그럼 통일할게요. 자, 2에 마이너스 8제곱. 준영아, 얘 지금 분모니까 역수하게 되면 3의 마이너스 8제곱. 괜찮아요? 역수. 역수하면 마이너스 1제곱. 그치? 이 형아 괜찮아? 졸려? 나도 꽤 졸려. 자, 화이팅 하자. 자, 이번에는 자, 봐봐. 얘들아, 지수가 똑같으니까 밑에 길이 곱할 수 있죠. 그쵸? 이게 뭐가 돼? 이제 마이너스 8제곱 이렇게 되겠죠. 몇 번? 나 안 보여. 안 보여. 여기 3번이 되겠죠. 그쵸?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22번 풀어줘도 여러분이 또 고통받지 않겠죠. 그쵸?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자, 22번은 제가 끝까지 풀 생각은 없는데 우리가 제가 방금 20번 풀 때 뭐라고 했어? 우리가 무언가를 위치 같은 걸로 묶을 때는 지수가 가장 작은 걸로 묶으라고 했잖아요. 그치? 맞아? 괜찮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좀 괜찮아? 실명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분자 봐봐. 항이 5개, 밑에도 5개 있잖아. 그치? 아, 이 새끼는 묶었을 때 소거되는 형태구나. 근데 재성아, 지금 13579 중에 작은 게 뭐야? 사실 얘가 제일 작죠? 자, 그럼 얘는 뭐로 묶어주자? 마이너스 9제곱으로 묶어주자. 자, 그럼 이 새끼는 뭐가 돼야 돼? A의 8제곱. 얘는 A의 6제곱. A의 4제곱. A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자기 자신이니까 1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되겠죠. 그냥 A의 0제곱이라고 해도 되겠지. 그치? 맞아요? 자, 분모도 보자. 자, 이형아, 분모 중에 제일 작은 거 뭐야? A 1이죠. 그냥 A로 묶어. 그럼 뭐가 돼? 더 표현 안 해도 되겠죠. 똑같겠죠. 그쵸? 그럼 똑같으니까 당연히 뭐가 돼? 뒤에 약분 되겠지. 자, 그럼 봐봐. 얘들아, 남아있는 게 뭐야? A의 마이너스 9제곱을 내가 뭐로 나누겠다는 거야? A의 1제곱으로 나누겠다는 거야. 자, 봐야지 얘들아. 자, 우리가 나눗셈 할 때 뭐라고 했어?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빼면 된다고 했잖아. 마이너스 몇 제곱이야? 10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니? 자, 그럼 내가 이걸 조금 더 정리해 볼게. 자, 준영아, 문제에서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루트 5에서 2를 빼면 당연히 양수겠죠. 그쵸? 맞아요? 이 새끼는 양수야. 그럼 지수 법칙을 써도 돼. 맞지? 자, 그럼 내가 얘를 A의 5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제곱을 한다라고 생각해도 돼? 그럼 내가 왜 굳이 5제곱을 하려고 할까? 이 새끼가 지금 몇 제곱근에 묶여 있어? 5제곱근에 묶여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맞니? 그럼 내가 저 새끼를 미리 5제곱 하게 되면 루트 안에 뭐가 생겨? 루트 5 마이너스 2만 남을 거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2제곱 하면 되는 거죠. 맞니? 그럼 이제 뭐 하라는 거야, 준영아? 역수에서 뭐 하라는 거야? 제곱하라는 거죠. 마지막에 무슨 화 해줘야 돼? 유리화까지 해줘야겠죠. 맞습니까? 네, 계산 제가 안 해요. 자, 집중하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쉬워. 나 이거 안 하고 싶어. 이거 지금 중학교 2학년 애들 할 수 있는 거야. 그치? 맞아? 단지 여러분은 자연수에서 어디까지 확장한 거야? 실수까지 확장했을 뿐. 자, 걱정할 거 없어. 이영아, 5분의 4랑 125분의 1이라는 건 무조건 어때? 양수잖아. 그치? 맞아요? 그냥 너네가 거듭 제곱하고 지수법칙 써가지고 계산해도 되는 거잖아. 그치? 맞아? 이건 제가 하지 않고 다른 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그냥 분수 형태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이거 뭐 하면 돼, 얘들아? 2분의 1 제곱 봐봐. 여기다가 분배 법칙해서 곱하고 밑이 같은 것끼리 지수 더하고 빼면 되겠죠. 그쵸? 맞아요? 네, 넘어갈게요. 더러워. 이런 걸 너네가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 이런 거 내가 딱 좋다. 네, 이거 할게요. 그렇지. 맞아. 내가 꿀 빠는 거를 못 보고 있어. 자, 볼게요. 나 저 새끼 보래요. 얘들아, 그럼 사실 저 새끼로 바뀌었다고 우리가 쫄 건 없어요. 우리가 처음에 뭐였어? 분수 형태 하는 거지. 이번에 무슨 형태 한 거야? 루트 형태를 계산하겠다는 거야. 루트로 바뀌었다고 해서 지수 성질 바뀌어? 안 바뀌어. 그쵸? 왜? 어차피 밑에는 다 양수라고 돼 있으니까. 그치? 맞아? 갑니다. 갑니다. 자, 첫 번째 거 계산하게 되면 A 4 루트 6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새끼 곱하게 되면 루트 36이니까 플러스 6이라고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준영이 됐니? 자, 그럼 나누기 갈게요. 나누기. 자, A 뭐가 돼요? 자, 지수끼리 곱하면 10하고 플러스 5 루트 6이 될 거고요. 곱하기 A. 자, 3분의 1하고 지수하고 또 곱하게 되면 뭐가 돼요? 루트 6에다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루트 있다고 쫄 필요 있어 없어? 없죠? 나누기 할 때는 지수를 빼고 곱하기 할 때는 지수를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맞아? 그럼 결국 뭐 하는 거야? 우리는 지수에 덧셈과 뺄셈만 하면 되는 거죠. 준영이 괜찮을까? 너네 루트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치? 여러분이 해주세요. 가스레인지 겁나 하는 중. 좋아. 자, 27번 보도록 할게요. 자, 떨어졌다. 자, 다음과 같은 제곱근에 대한 연산을 만족하는 유리수 PQ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까지만 한번 보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어? 거듭 제곱근의 연산 자체가 사실을 풀이하기 나쁘진 않아요. 이대로 풀어도 되는데 우리가 매번 거듭 제곱근을 쓰기가 불편하니까 우리가 이걸 뭐로 바꿔서 지수를 유리수화해서 풀자라고 했었잖아요. 그치? 맞아요? 자, 그럼 천천히 해볼 건데 해도 되겠니? 자, 봐봐. 자, 그럼 저 새끼는 뭐가 생각돼 있어? 2가 생각돼 있죠? 다들 괜찮아요? 자, 갑니다. 자, 이렇게 갈게. 봐봐. 4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괜찮아?
그쵸? 선생님 마이너스가 어디서 붙은 거예요? 4분의 1인데 그거를 역수하고 얘를 유리수로 바꾼 거죠. 그쵸? 맞습니까? 재성이 괜찮아? 자, 그 다음 거 간다. 그 다음 거는 6에 마이너스 몇 분의면 6분의 1이 됐을 거고요. 그 다음 거는 8에 마이너스 4분의 1 제곱 됐을 거고요. 마지막 거는 9에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 이렇게 됐겠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얘들아, 너네가 쌍쌍을 만들어줘야 돼. 얘랑 얘랑 둘 다 2의 거듭제곱이니까 될 것 같아. 그치? 맞아요? 근데 얘는 조금 이상하네요. 그쵸? 그럼 좀 쪼개서 보자. 갑니다잉. 자, 이 새끼는 뭐가 돼? 2의 마이너스 1제곱인 거 이해돼? 맞아요? 네. 2의 제곱하니까 약분 되겠죠. 그쵸? 얘 봐봐. 6 자체가 2 곱하기 3 맞아? 6 자체가 2 곱하기 3이니까 얘는 2의 마이너스 6분의 1 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6분의 1 제곱. 괜찮아요? 네. 자, 그 다음 8 보겠습니다. 얘는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4분의 3제곱. 자, 마지막 거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얘들아 뭐 해야 돼? 그러면 첫 번째, 자, 요 새끼랑 요 새끼랑 요 새끼랑 지수끼리 더하시면 되겠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2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분의 1에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자, 그 다음에 3끼리 또 모여야겠죠. 중요한, 그치? 맞아? 자, 3에 뭐가 돼버려? 마이너스 6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준영이 괜찮아? 은성이 괜찮니? 분수 계산 여러분이 할 수 있잖아요. 그치? P 큐브에서 뭐하래? Q 빼기 P를 하라고 하니까 이건 여러분이 하셔도 되겠죠. 공신초이 괜찮아?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29번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부분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 새끼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항상 늘 말하잖아.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방정식 보자마자 늘 해야 되는 건 근각유세 관계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이 돼버려요? 자, 5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라는 게 뭐가 될까? 우리가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근데 우리가 저렇게 생긴 저식을 정리하라고 돼 있는데 우리 이미 알잖아. 봐봐. 자, 제곱근의 형태가 똑같아요. 맞아요? 제곱근의 형태가 똑같으니까 분자끼리 계산하면 5제곱근의 2에 뭐가 돼버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돼버리겠어. 인수 괜찮아? 자, 그다음 분모 같은 경우에는 알파랑 베타를 거듭제곱하니까 16의 알파 베타 거듭제곱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자, 조금 더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 2의 몇 분의 5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재성아, 16은 2의 몇 제곱이야? 4. 그럼 4 알파 베타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어때 얘들아? 자, 밑이 똑같고 나눗셈 하라니까 진영아 지수끼리 빼면 되겠죠. 그쵸? 그럼 결국은 2에 뭐가 돼버리는 거야? 자, 5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자, 여기까지만 제가 정리하면 여러분 할 수 있겠죠. 그쵸? 맞아요? 요거는 너네가 헷갈릴까봐 식만 조금 정리할게요. 자, 30번 볼까요? 30번. 풀 거 아니야. 그냥 저 네모칸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1이 아닌 세 양수 ABC에 대해서 자, B분의 A는 C의 몇 제곱이다? K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죠. 결국 ABC의 관계식을 찾으라는 거잖아, 소정아. 그치? 맞아? 근데 가는 뭐라고 돼 있어? A 세제곱은 C의 제곱근이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봐봐. 내가 네모라고 할게요. 어떤 근을 제곱해서 C를 찾았더니 그 네모라는 값이 뭐가 됐다는 거야? A의 세제곱이 됐다는 뜻이야. 이해됐어요? A 세제곱이라고 하는 놈은 C의 제곱근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맞아? 그러면 네모 제곱해서 C가 됐는데 그 네모가 뭐다? A의 세제곱이라는 거야. 그럼 다시 대입하게 되면 자, 결국은 A의 6제곱은 뭐가 되겠어? C 이렇게 정리 가능하겠죠. 맞습니까?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B의 세제곱근은 세제곱했더니 B가 됐어. 근데 그때 세모가 뭐가 된다는 거야? C의 제곱이 됐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늘 이거 모모의 제곱근이라는 거 거꾸로 해석하는 게 편하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거꾸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얘 정리하게 되면 대입하면 어떻게 돼? 자, C의 6제곱이라는 게 B가 된다는 거니까 관계식 구할 수 있겠죠. 그쵸? 네, 여러분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자, 다음을 만족하는 유리수 K값이라고 돼 있는데, 자, 제가 아까 말했죠. 얘들아, 이렇게 루트가 여러 개 있는 거는 거듭 제곱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간단하게 갑시다. 자, 첫 번째 거는 민서야 어때? 제곱, 제곱 많잖아. 그치? 8이겠죠? 그치? 자, 이렇게 뭐가 돼요? 8, 8에 64가 되잖아요. 그치? 자, 곱하기 64 제곱은 A가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뭐 하겠다는 거야? 얘를 지수를 유리수로 바꿔서 계산하겠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바꾸게 되면 어떻게 돼? 자, A의 8분의 1제곱에다가 곱하기 A의 뭐가 돼요? 64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되겠죠. 괜찮습니까? 뭐 나머지 계산 안 하겠습니다. 차라리 이걸 볼게요. 자, 이걸 만족시키는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민서 괜찮지? 그 자리가 조금 보기 불편했어. 자, 그럼 이거 보자마자 우리 쪼갤 거 아까 쪼개라고 했잖아. 그치? 어떻게 쪼개? 각각 루트 아래 루트 쪼개, 이렇게 쪼개, 이렇게 쪼개, 이렇게 쪼개. 됐을까요? 자, 그럼 첫 번째 거부터 계산하자. 첫 번째 거 뭐야? 4제곱근 A. 자, 두 번째 뭐가 되겠어? 자, 루트가 두 개야. 4제곱근 3제곱근이니까 12제곱근 A제곱. 자, 세 번째 거 뭐야? 세 번째 거. 아, 루트 몇 개니 얘들아? 루트 두 개야? 세 개 아니야? 그러면 4제곱근 6제곱근이니까 몇 제곱근? 24제곱근 A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랑 누구랑 똑같다는 거야? 첫 번째, 자, 8제곱근 A. 자, 그리고 쪼개면 민사야 두 개 있죠? 두 개 있죠? 8, 4, 24. 그쵸? 24제곱근. 24제곱근의 루트 A의 M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거듭 제곱근으로 계산하기 조금 빡세잖아. 그치? 뭐로 바꿔라? 유리수로 바꿔서 진행해라. 자, 그럼 유리수로 천천히 바꾸게 되면 준영아 A의 몇 분의 몇 제곱? 4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몇 분의 몇? 6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몇 제곱? 24분의 1제곱은 A의 몇 분의 몇? 8분의 1제곱 A의 몇 제곱? 24분의 M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뭐가 똑같아야 돼? 다하나? 여기 지수 3개 더한 거랑 여기 지수 2개 더한 거랑 같아야겠죠. 맞아요? 네, 그 정도는 여러분이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는 굳이 안 할 거고요. 36번 볼게요. 오늘 지수 끝내려면 좀 많이 달려야겠는데. 오늘 끝내요? 이거 지수 끝내야지. 진짜. 10번까지 할게요. 네. 대답 겁나 잘함. 자, 보겠습니다. 자, 36번 볼게요. 근데 솔직히 너무 많이 다르잖아. 그치? 네. 자,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식이 존재할 때, 자, 18의 10제곱을 AB를 이용해서 나타내라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자, 일단은 뭐라고 할 거냐면, 얘를 18을 쪼개볼 거야. 자, 봐봐. 18의 10제곱 이렇게 있다고 하면, 자, 봐봐. 2의 제곱, 죄송해요. 2 곱하기 3의 제곱, 여기다가 몇 제곱 한 거야? 10제곱 한 거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얘는 2의 10제곱에다가 곱하기 3의 20제곱. 자, 이렇게 정리된 거죠. 그쵸? 많이? 자, 그러면 나는 뭐가 필요하냐면 2하고 3이 필요해. 2하고 3이 지금 필요한데, 잘 봐. 문제 주어진 조건에서 16의 제곱이라는 게 A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자, 조금 더 정리하자. 자, 그러면은 2의 8제곱은 A가 되죠. 됐니? 맞아요? 봐봐 얘들아, A는 무슨 수야? 양수니까 지수법칙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맞아? 그럼 내가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8분의 1제곱을 추가적으로 해도 될까? 상관없죠? 양변 똑같이 했으니까 상관없잖아.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자, 2라고 하는 새끼는 A의 몇 분의 몇 제곱이 돼? 8분의 1제곱으로 정리가 가능하겠네. 그치? 자, 두 번째. 자, 3 볼게요. 자, 3의 세제곱은 B라고 돼 있어요. 얘는 더 쉽네. 그럼 얘는 양변을 몇 제곱 해버릴까? 그냥 3분의 1제곱 해버리자. 3분의 1제곱. 자,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3이라고 하는 거는 B의 몇 제곱이야? 3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내가 왜 이렇게 바꾸는 거야?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했어? 저 새끼를 A랑 B로 표현하고 싶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뭐 해주면 돼? 대입해주면 되겠네? 자, 2라고 하는 건 우리 어떻게 표현했어? 2라고 하는 건 A의 8분의 1제곱인데 거기다가 10제곱을 하는 거고, 자, 3이라는 건 뭐야? B의 3분의 1제곱이죠? B의 3분의 1제곱인데 거기다가 20제곱을 하는 거잖아. 그치? 맞아? 그럼 뭐 하면 돼? 곱하고 곱해서 정리만 하면 되겠죠. 맞아요? 네. 어렵다? 어렵지 않다.
네, 나머지 형태가 밑에서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3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영어 특강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영어 특강 1시 반인가요? 네. 한두 문제만 더 하고 문제 풀이합시다. 자, 다음과 같은 새끼가 뭐가 되고 싶다? 자연수가 되도록 하면 모든 점수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256분의 1을 조금 정리해야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얘들아, 256은 뭐의 몇 제곱이야? 2의 8제곱이죠. 맞아요? 근데 역수잖아, 그치? 역수의 2의 8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8제곱에다가 몇 제곱하는 거야? 마이너스 n분의 1제곱이죠. 맞니? 자, 근데 은채야, 밑에가 양수잖아, 결국. 그치? 지수법칙 쓰니까 어떻게 돼? 2의 n분의 8제곱이죠. 근데 얘가 뭐가 되고 싶다? 자연수가 되고 싶대.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되고 싶어? 밑이 2야? 그럼 지수도 자연수가 돼야겠죠. 맞습니까? 그럼 지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 얘는 당연히 뭐의 약수가 돼야 돼? 8의 약수가 돼야겠죠. 맞니? 1, 2, 4, 8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근데 준영아, 그것들을 모두 뭐 하라고 돼 있어? 더하라고 했으니까 뭐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건 너무 시원치 않고요. 자, 42. 네. 이거까지 하고 정리합시다. 알겠죠? 내가 오늘 생각보다 조금 나가죠, 그쵸? 이유가 뭐냐면 다음 시간에 로그 초입하려고 해요. 로그 초입하려고 해요. 알겠죠? 나 학원 방학이 금요일부터잖아. 목요일까지 로그 뚫어버릴 거야. 알겠죠? 못 따라하면 뚫어버릴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수업 영상도 올리고요. 로그 영상 올릴 거예요. 아니야. 뭐 보라는 말은 굳이 안 할게요. 알아서 보세요. 알겠죠? 알아서 보세요. 내가 뭐 그거 보든 안 보든 개념 똑같이 설명할 거니까 뭐 걱정 말고. 자, 한번 볼게요. 자, 저 새끼랑 저 새끼가 모두 자연수가 되고 싶다라는 거 돼 있어요. 그쵸? 그럼 너네가 생각해야 되는 게, 봐봐. 첫 번째 거만 봐봐. n이 이렇게 있어요. n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면은, 봐봐. 얘는 여기 뭐가 생략돼 있어? 여기 제곱분의 2가 생략돼 있잖아요. 그치? 맞니? 그럼 내가 지금 첫 번째 부등식이래. 첫 번째 루트를 자연수로 만들려고 가정할 때 반드시 5는 하나 들어가 있어야 돼. 3은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하나 있어야 돼? 2가 하나는 들어가 있어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봐봐. 지금 우리가 노란색하고 파란색을 썼던 이유는 단순하게 노란색만 만족할 때, 파란색만 단순하게 만족할 때 찾은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처음에 찾았던 이 6이라는 숫자를 진짜로 첫 번째 노란색에다가 대입한다고 해보자. 그럼 3은 약분돼서 사라지겠지만 2는 남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2는 결국은 제곱 형태가 돼야 되잖아. 그치? 2가 뭐까지 있어야 돼? 제곱까지 있으면 좋겠죠. 맞아? 일단. 그치? 자, 그럼 마찬가지로 자, 만약에 이 숫자를 여기다가 넣었다라고 해보자. 이게 어떻게 돼? 3이 결국 하나니까 부족하잖아. 그치? 맞아요? 그럼 얘는 3의 몇 제곱이 돼야 될까? 세제곱은 돼야겠죠. 맞습니까? 이해됐니? 맞잖아. 맞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나 이거 식을 장황하게 쓰고 싶지 않아서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처음에 뭐가 필요하다? 3이 하나, 2가 하나 필요하다고 했죠. 맞아요? 근데 이거를 다시 저기에다가 각각 넣었을 때 우리가 3과 2가 얼마큼 더 필요한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보자라는 거야. 우리 어차피 유성값만 찾으면 돼. 최소값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자, 그 이 새끼가 저기 들어갔다고 해보자. 그럼 3은 약분되지만 2는 아직 남아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2는 최소 몇 개 있어야 돼? 2개는 있어야 된다. 일단 알겠지? 자, 근데 3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다 넣었을 때 사라지지만 여기다 넣었을 때 안 사라지잖아. 그치?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세제곱까지는 존재해야 성립하겠죠. 맞아요? 아닌가? 2도 높이가 이제 얘기하려고. 조금 못하시네요.
자, 그러면 결국은 얘랑 얘를 맞추고 다시 한번 하니까 얘가 안 맞잖아요. 그치? 그러면 우린 누가 맞추면 돼? 얘가 지수가 몇이 돼야지 그것만 추가적으로 생각하면 되겠네. 그게 우리가 찾는 무슨 값이 될까? 최소값이 될 거라는 거야. 괜찮아? 요것만 맞춰보세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만 수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42번까지 하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